행차가 1795년 윤 2월에 있었던 바로 화성행차입니다. 그전에도 화성행차를 정조가 몇 차례 다니기도 했지만 이 행차가 중요한 것은 가장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화성행차에 나섰다라는 점입니다. 대체로 약 6천여 명의 수행원이 서울 창덕궁을 떠나서 바로 이 화성으로 가는 그 행차. 이게 왜 이 대규모 행차를 기획을 했냐 하면 이해 1795년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동갑이니까 살아 계셨다면 아버지도 회갑이에요. 그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어머니에게도 그 아버지 무덤을 보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화성을 건설한 이런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고 또 화성행궁의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1795년 윤 2월의 화성행차가 가장 대규모로 구성이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행차 때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바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물이 역시 의계로 남았는데 제목이 원행, 을묘, 정리, 의계입니다. 8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2글자씩 끊어 읽으세요. 원행, 사도세자 무덤 어디라 그랬죠? 혈룡원. 혈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 이 해가 1795년이 을묘년이어서 을묘, 원행, 을묘.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래서 원행, 을묘, 정리의계라고 불리는 이 의계는 정조가 수원화성을 어머니 회가변을 맞이해서 수원화성에 행차한 그 여러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조가 화성을 행차할 때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였겠죠? 어디죠? 한강 건너는 겁니다. 한강, 그죠? 한강을 건너는 게 일단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조가 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뭐 다리를 바로 뭐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활용합니까? 배다리를 건설합니다. 배다리. 그래서 이 정조는 그 지금의 바로 이 한강대교가 지나가는 그 자리. 이게 또 정말 절묘해요. 이게 과학적 지식이 그 당시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제일 한강대교가 제일 지나가는 그곳이 한강을 건너는 가장 중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정조 때에도 이 배다리를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강폭이 좁고 물살은 좀 세지 않는 곳. 이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의 한강대교 그 자리. 저쪽 용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노량진까지 가는 그 코스. 그래서 이때 이 배다리라는 거는 바로 이 정조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강은 실제 상당히 이제 그 배들이 많이 넘나들면서 상업활동과 유통을 하는 중심 공간이에요. 바로 서해 바다 뱃길을 이용해가지고 한강까지 돌아가지고 마포라든가 용산, 서강 등지에서 상당한 쌀 같은 것도 운송하고 물고기 같은 것도 운송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강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강상인들의 배를 차출을 해가지고 배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다리를 통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시흥입니다. 그래서 시흥에도 이때는 행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 행궁에서 1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원 가려면 아주 빠르면 서울 도심에서 30분, 40분이면 갑니다만은 그때는 이틀 만에 갔어요. 그래서 첫날은 시흥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화성에 갑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정조가 자주 찾아오는 만큼 행궁, 왕이 임시로 거주하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행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궁에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임시로 거주하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행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행궁에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 행궁에 도착해서 정조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행사인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이런 그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일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를 했어요.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잔치, 바로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 봉수당에서 벌어진 잔치의식 과정도 역시
원행, 을묘, 정리의계. 이거는 바로 수원 화성행차를 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 보면은요, 재밌는 것은 당시 해경궁 홍씨에게 올렸던 밥상의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올라갔고 음식의 재료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뭐 올려두었던 떡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의 뭐 높이, 크기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원행, 을묘, 정리의계라는 책은 궁중 음식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때 공연되었던 궁중 무용이 어떤 것이었고, 또 보면 심지어는 궁중 무용에 참여했던 기생들 명단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원행, 을묘, 정리의계에 보면 기생의 명단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자가 많아요. 홍해, 순해, 분해, 차해 같이 이 사랑의 자가 조선시대 기생 이름에 많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의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조는 이때 또 왕이 행차했으니까 또 백성들에게 뭔가 좀 베풀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주 요즘 표현을 하면 그 특별 과거 시험 이런 것을 보여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시상을 하고, 또 이 행사가 어머니의 회가변,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역시 참배하는 효가 또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요. 이때 정조는 노인들하고 똑같은 밥상을 받았다고 의계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조의 화성행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군사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했는데,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장대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실제 이곳이 군사지휘본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장대에서 직접 군사들을 조련하는 그 장면이 서장대 야조도라는 그림으로 역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조가 이 화성에 행차를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했던 모습들이 이처럼 기록화로 많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 기록화를 그린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김홍도입니다. 우리가 김홍도는 풍소과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김홍도는 바로 정조를 수행하는 궁정화원으로서 바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서 그 당대의 모습을 기록화로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행차를 마치고 이제